근데 혼인 기간 중에 특유 재산이 갑자기 10억짜리가 또 막 들어왔어. 10억짜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가액은 20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10억대와 20억대랑 전혀 다르게 기여도를 판단하는 게,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이혼과 관련된 재산 분할에서의 오해를 많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정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나는 너무 놀란 게요, 여러분. 유튜브를 저도 막 찾아보잖아요. 변호사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정보성을 주고 있나라고 막 찾아보는데, 정말 조회수가 많은 어떤 릴스 중에서 변호사가 결혼 전에 마련한 재산은 특유 재산으로 재산 분할에서 빠진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그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결혼을 하면서 누군가가 일방이 신혼집을 전세나 자가로 해오는 경우에 그 혼인기간이 1년이든 10년이든 간에 재산 분할이 아예 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종결이 되는 건데,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너무 당당하게 해가지고 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특유재산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재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일방의 직접적인 기여는 있지 않은 것들을 이제 특유재산이라고 하고, 특유재산은 재산 분할의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칙보다 예외가 훨씬 많다고 하는 게 제가 맨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많이 이제 특유재산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혼인 기간 중에 부모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받아서 혹은 돈을 지원받아가지고 마련한 부동산이나 자산이 있을 경우에 그게 이제 재산 분할이 되는지 마는지의 문제인데, 이것도 포함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혼인 파탄 기준이 보통은 이혼 소송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걸 역산해서 상당 기간 전에 증여나 상속을 받거나 혹은 그게 형성이 됐으면은 그건 재산 분할에 보통 많이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형성에는 직접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지만 그 유지와 증식에는 간접적으로 기여를 분명히 했다고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나 내가 설명을 해줄게요. 우리 최근에 난 판결인데, 자가로 마련된 집이 하나가 있었고요. 혼인 파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6년 전쯤에 일방의 부모의 돈으로 부동산을 하나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이혼 소송이 진행이 됐는데,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쵸? 이거는 재산 분할에 무조건 포함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겠죠. 우리 엄마 아빠가 해준 건데 이게 무슨 재산 분할 대상이 되냐. 상대방이 얘기하는 거는, 아니다, 내가 거기에 직접적으로 내 돈을 투여하거나 그러진 않았어도 그 상당 기간, 5년, 6년, 7년 되는 기간 동안에 내가 경제활동을 해서 우리 가족들을 부양을 하고 먹여 살렸으니까 이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유지와 증식 기여를 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첨예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됐어요. 우리가 상당히 억울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게 상당히 억울하지 않아요.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특유재산이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편입하게 된다면요, 그러한 사정들이 기여도에 반영이 돼요. 혼인 기간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아파트가 딱 하나 남았어. 그게 10억이야. 근데 그게 5대5 지분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5억 대 5억으로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판사가 이 아파트만 재산 분할이 됐을 때에는 아니야, 5대5는 아니고 남편이 경제활동을 좀 더 하고서 기여도가 좀 많은 것 같아. 남편의 기여도를 6으로 하고 부인의 기여도를 4로 했어요. 그러면은 사실상 남편은 결과적으로는 6억을 가져가야 되고 부인은 4억을 가져가야 돼요. 공동명의 지분으로 2분의 1씩 5억씩 있기 때문에 부인은 남편한테 재산 분할을 해줘야 되죠. 1억을 해줘야 되죠. 근데 혼인 기간 중에 특유 재산이 갑자기 10억짜리가 또 막 들어왔어. 이걸 재산 분할의 대상에 포함을 시켜서 재산 분할 대상이 된 아파트는 2개가 됐어요, 여러분. 10억짜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가액은 20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10억대와 20억대랑 전혀 다르게 기여도를 판단하는 게, 20억이 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판사는 6대4로 절대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원래 하나만 있을 때에는 너의 기여도는 그래 4야 라고 얘기했던 것이, 이 4를 가졌던 사람의 특유재산이 재산 분할로 편입이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의 기여도를 확 높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원래 4였던 사람이 7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7로 늘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20억짜리를 7대3으로 나눠버리면, 원래 6억을 가져가였던 사람은 20억 중에서 똑같이 6억이죠. 그 다음에 4억이었던 사람은 70%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14억이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나의 몫이 6억이 돼야 되는데 10억짜리 중에서 2분의 1, 5억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얘한테 1억을 줘야 되죠. 그래서 6억을 맞춰야 되잖아. 이거 지금 재산분할 하나였을 때 1억 주는 거랑 재산분할 2개였을 때 1억 주는 거랑 똑같은 결과 나오는 거예요. 결과의 형평성을 항상 따져서 기여도를 조정을 한단 말이에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해되죠?
특유재산으로 빠지면 좋겠으나 안 빠져도 이런 거를 다 고려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재산분할에서 오해를 하시고 이제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우리가 가압류 가처분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변호사님 배우자가 부동산이 2개인데 2개 다 가압류 해달래. 잘 안 들어가요, 그렇게 다. 가압류라는 거는요, 여러분, 임시라는 뜻인데, 이거는 일방의 주장과 일방의 소명을 통해서 판사가 판단을 하고, 상대방은 그 반박의 기회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그런 거를 신중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상대방 명의예요. 부동산이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상대방 명의로 다른 어떤 논밭 같은 부동산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게 5억짜리, 이것도 5억짜리야. 이렇게 했을 때 선생님 이 총 재산을 우리가 10억으로 봤을 때 선생님의 기여도는 내가 봤을 때는 아무리 많아도 50%가 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중에 하나만 가압류를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근데 필요한 경우가 있죠. 나의 기여도가 누가 봐도 이거는 70, 80이야. 그래서 7억, 8억을 받아야 돼. 근데 상대방 명의로만 다 돼 있어요. 그랬을 적에 내가 이 부동산 5억짜리만 가압류를 했을 때는 5억까지만 확보가 되는 거니까 부족할 수 있죠. 그랬을 적에는 추가적으로 다른 부동산에다가 가압류를 할 수가 있어요. 잘 안 해주죠. 근데 판사가 보기에 왜 너의 기여도가 도대체 80이며 90인데 라고 하는 특별한 자료들이 없으면은 잘 해주지 않아요. 오늘은 이혼소송에서의 특유재산의 재산분할 대상성과 그 다음에 기여도 비율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오해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